나무에게 있어 적응이라는 것은 가진 것을 일단은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적응한다. 내 것을 그냥 다 움켜쥔 채 이렇게 뭔가 적응할 수는 없죠. 적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일단은 버리는 데서부터,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함께 적응, 순응해 가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똑같은 종인데도 사막과 초원의 경계쯤에 자리한 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자란 나무에 비해서 가지도 적고요. 잎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초원이라는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 그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나마 아주 조금 있던 잎도 없애고요. 가시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응이라는 거죠. 나무 본연의 자기의 것을 움켜쥔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하죠. 어떻게요? 일단은 버리는 데서부터 적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연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곳에 맞게 적응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막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 버리는 건 아니 하지만 내가 좀 적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일단은 거기에 한번 맞춰가기 위해서 내 모습을 좀 버리는 일단 이 작업들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맞게 적응해 갈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내용이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적응하는데 그치려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만 그냥 적응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함으로써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까지 불러 모아서 새로운 생명의 땅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응, 내 모습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거기에 적응해 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주변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나무가 한 번 머물다 간 자리는요, 생명이 깃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습니다. 생명이 깃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내가 한 번 머문 자리는 생명이 깃드는 공간으로 바뀐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이러한 어떤 메시지에, 이러한 어떤 문장에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이렇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내가 한번 머물고 간 자리는 나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그 공간이, 그 영역이 생명이 깃드는 공간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던 공간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절망밖에 없던 공간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삶의 도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머물다 간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영역, 이 곳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놀라운 어떤 시간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탓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어진 환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일단은 탓하면 안 됩니다. 아, 왜 나는 이래? 아, 왜 우리 집은 이래? 아, 우리 회사는 왜? 이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변화를 올곧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 변화들을 올곧이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적응하는 단계겠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완전하게 적응하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내가 적응함으로써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생명이 깃드는 공간으로 바꿔질 수 있다. 첫 번째, 탓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요. 세 번째, 완전하게 적응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자의든 혹은 타의든 현재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시점이 와요,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내 자의일 수도 있고요. 또 타의로, 이렇게 쫓겨난다는 표현 그런가요? 어쨌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의 시간들이 찾아오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요?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만큼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만일 지금 당신이 그러한 분기점에 섰다면, 그러한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러한 변화의 순간에 있으시다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정체성과 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이고요. 두 번째, 새롭게 나아갈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가 갖춰야 될 내 역량, 내 어떤 필요한 것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한 단계 나아가서 정말 준비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새로운 도전에 앞서서 내가 지금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도전할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찾아보는 이 시간들 필요합니다. 자, 기회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갑자기 온 건 아닙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기에 찾아든 결과물이다. 저는 이런 류의 메시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어떤 제안의 마음이랄까요? 누구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세팅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있어요, 세상은.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되면 좀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에 기회라는 거를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어쩌면 공평하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영향력들요. 여러분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찾아든 결과물이 바로 기회다라는 것이죠. 자, 좋은 일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맞죠? 좋은 일은 이거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좋은 일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인내심이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인내심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요. 최고의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마지막 포기하지 않을 때에 또 차곡차곡 내가 이 성실함을 쌓아갈 때에 기회라는 녀석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한 방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정말로 그것들 붙들고 있을 때에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2018년 10월부터 새벽 4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공부를 했다. 우종영 작가님이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18살, 20, 20대, 30대 이때가 아니라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벽잠까지 줄여가며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하려던 까닭. 사실은 우종영 우리 작가님은 나무의사잖아요. 30년 넘는 경력의 나무의사인데 이 시험 굳이 필요할까요? 이미 전문가인데요. 이미 존경받는 그 영역의 리더인데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즐거움을 올고지 만끽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그렇게 나를 불편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어서요. 자, 공부에 흠뻑 취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흠뻑 취해서 느껴졌던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러한 몰입에 이 정말 흠뻑 젖어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미라클 모닝 혹은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에 흠뻑 취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즐거움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만져보고는 재미있어하는 어린아이 같다고나 할까? 어린아이들은 막 여기도 이거 너무 재밌고 또 이것도 너무 신나고 우와 막 놀랍잖아요. 놀라움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책을 볼 때에도 우와 이런 게 있어? 또 이게 우와 새롭게 우와 이런 것들요. 이거 호기심 필요합니다. 산에 다니는 내내 나무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해가 지는 줄도 몰랐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 책 저 책 뒤지며 나를 새기 일쑤였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너무 즐거워서 흠뻑 취해가지고 이러한 행동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그때 뭐를 경험한 거예요? 바로 플로우,
플로우를 경험한 것입니다. 몰입을 경험한 것이죠. 흠뻑 취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몰입한 상태. 이게 바로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플로우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플로우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하나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완전하게 그냥 푹 담궈져서 흠뻑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플로우,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때의 경험 자체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고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플로우, 몰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몰입의 경험 하고 계신가요? 하셨었나요? 지금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몰입에 흠뻑 한번 젖어드는 그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칙센티 미아이 교수님의 몰입, 플로우라는 책이고요.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한 15년 전쯤, 2010년쯤인가 아마 몰입이라는 책이 나왔을 텐데요. 이게 새롭게 개정판입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개정된 거는 보지 못했는데 내용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몰입은 읽었는데 요 새롭게 나온 책 다시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부제목을 보실까요?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미치도록 행복한 나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몰입하셔야 됩니다. 이 몰입이 뭐냐? 칙센티 교수님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학점을 받거나 졸업장을 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좋은 학점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정도, 여기까지가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공부는 여러분 매일 날마다 성인이 됐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날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게 진짜 공부 목적이 아닐까. 그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나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의 영역 모든 것들을 확장해 가는 것들, 그 이해를 높이는 것, 이게 공부다라는 것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기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학문에 대해서, 여러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내 삶의 영역들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럴까? 남들이 말하는 대로 아 그렇구나,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유하면서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나름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영역들마다 그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그 밀도를 높이는 것, 질을 높이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진짜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몰입이고요. 어떠한 것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다라는 확신이 왔을 때 그거 밀어붙이는 진짜 몰입,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도전 드리겠습니다. 푹 빠져있는 상태, 몰입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Cause I want his love.